드디어 내 딸을 찾았구나. 손등의 점까지 모두 똑같아. 여기 가슴에 묻어둔 5살 어린 딸을 잃어버린 기업의 한 회장이 있습니다. 어릴 때 놀이동산에 가서 잃어버린 후 소식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 회장은 지연이를 찾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에게는 특이한 손목의 점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연아. 이 회장은 사진을 들어 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연이의 실종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지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26살이 되었을 텐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내 김 여사가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오늘 백화점에 가볼까 해요. 새 목걸이 하나 사고 싶어서요. 김 여사가 이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지연이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오늘만큼은 남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께 어울리는 예쁜 목걸이를 골라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사진 속 지연이의 손에 머물러 있었죠. 그 작은 점이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차로 향하면서 이 회장은 문득 지연이가 사라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지연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죠. 그 이후로 수많은 탐정과 경찰들이 수사했지만 단 하나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이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딸을 잃은 아픔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아내를 위해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이 회장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은 당신만 생각할게요. 그의 말에 김 여사는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지연이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백화점 지하 VIP 주차장에 도착한 이 회장 부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주얼리 코너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곳곳에 진열된 보석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쇼핑을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김 여사가 유리 진열장 안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 회장은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늘만큼은 지연이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아내에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름표에는 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선물로 목걸이를 찾고 있어요. 이 회장이 말하자 수연은 더욱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수연이 손을 뻗어 진열장의 여러 목걸이들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이 회장의 시선이 수연의 손에 멈춰섰습니다. 손등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지연이의 손에 있던 것과 똑같은 위치에 말이죠. 이 회장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점의 위치와 크기, 모양까지 지연이의 것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어떠세요?
수연이 진주 목걸이를 꺼내 보이며 물었어요. 이 회장은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매가 어딘지 낯익었어요. 지연이가 컸다면 이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김 여사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하지만 이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마저 어릴 때 지연이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들렸어요. 이 회장은 진정하려 애쓰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이라고 해요. 박수연이에요. 수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이 회장은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입양되었다면 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이 회장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정도 됐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하고 있답니다. 수연의 대답에 이 회장의 마음이 또 한 번 뛰었어요. 지연이 실종 사건 당시 한 제보자가 지방 고아원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김 여사는 남편이 직원에게 계속 질문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보, 목걸이를 골라야죠. 그녀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이 회장은 아내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목걸이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연을 관찰했어요. 그녀의 모든 행동과 표정이 어린 지연이를 연상시켰거든요. 결제를 마치고 매장을 나서면서도 이 회장의 마음은 계속 수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새로 산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며 기뻐했지만 남편의 마음이 딴 곳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김 여사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이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거든요. 당신 아까 그 직원의 손 봤어요? 이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이요? 왜요? 김 여사가 의아해했어요. 손등에 점이 있었어요. 지연이 손에 있던 점과 똑같은 자리에 말이에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우연의 일치겠죠. 나이도 비슷해요. 지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26살일 텐데 그 직원도 그 정도로 보였어요. 이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우리 지연이일까요? 그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다시 주얼리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점심시간이라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직원이 응대했는데 이 회장은 자연스럽게 수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까 응대해준 수연 씨 말인데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수연 씨요? 3년 정도 됐어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직원이에요.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이 적응했답니다. 매니저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이 회장이 더 캐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끔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고요. 매니저의 대답에 이 회장은 다시 실망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연이 돌아왔을 때 이 회장 부부는 여전히 매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들을 보고 놀라며 다가왔어요. 아직 계셨네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이 회장은 용기를 내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어릴 때 고아원에서 지내신 적이 있나요? 수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자랐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죄송해요. 그냥
우리 딸과 비슷해서요. 이 회장이 얼버무렸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따님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김 여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5살 때 말이에요.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분명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계실 거예요. 이 회장은 수연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정말 우리 지연이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알아봐야겠어요.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특히 그녀가 고아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보인 당황스러운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 회장은 오랫동안 거래해온 사설탐정 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실장,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있나요? 네, 회장님. 어떤 일이신가요? 조 실장의 목소리가 진중했어요. 한 사람을 조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회장이 수연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조 실장은 20년 전 지연이 실종 사건도 담당했던 베테랑 탐정이었어요. 혹시 따님과 관련된 일인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조사해 주세요. 출생 기록부터 성장 과정, 가족 관계까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한편 백화점에서는 수연이 어제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 부부의 질문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특히 고아원에 대한 질문이 그랬어요. 사실 수연은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6살 때 우연히 알게 되었죠. 하지만 양부모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서였습니다. 수연아, 어제 그 부부가 이상하게 질문 많이 하더라. 동료 직원이 말했어요. 응, 나도 좀 이상했어. 왜 갑자기 고아원 얘기를 했을까? 수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정말 너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너 입양된 거 맞지? 친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가까운 몇 명에게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수연이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이틀 후 조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이 회장은 조 실장과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조 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박수연 씨는 분명 입양아입니다. 5살 때 대구의 한 고아원에서 현재 부모에게 입양되었어요. 입양 시기가 따님 실종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확실해요. 고아원 기록을 확인했는데 당시 박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 기록은 없습니다. 마치 5살 이전의 삶이 지워진 것처럼요. 그럼 정말 우리 지연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조 실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집에 돌아와 김 여사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연이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돼요. 수연이가 놀랄 수도 있고 혹시 틀렸다면 큰일이죠.
이 회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죠. 20년을 기다렸는데.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다시 백화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한 거예요. 사흘 후, 이 회장 부부는 다시 백화점 주얼리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반지를 보러 왔다고 했어요. 수연은 그들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보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번에는 어떤 걸 찾으세요? 수연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반지를 하나 보려고 해요. 그런데 저번에 못다 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요? 이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손의 점이 어릴 때부터 있었나요? 수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당황했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지연이도 그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회장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당신이 우리 딸일 수도 있어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부모님이 계셔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양부모님 말씀이죠? 이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사해봤어요. 당신이 5살 때 입양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안 돼요. 잠시 밖으로 나가요. 세 사람은 백화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저는 입양아예요. 하지만 그게 당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엄마가 너를 20년 동안 찾았어. 저는 지연이가 아니에요. 수연이에요. 수연이 강하게 부정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우리도 확신하고 싶어요. DNA 검사를 해보면 분명해질 거예요. DNA 검사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만약 당신이 우리 딸이 아니라면 저희가 사과하고 물러날게요. 하지만 만약 정말 우리 딸이라면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고민했어요. 사실 그녀도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군지 궁금했거든요. 양부모는 고아원에서 데려왔다고만 했지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저희 연락처예요. 이 회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입양된 거 알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양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그게 괜찮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하지만 제 진짜 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양아버지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세히 몰라. 고아원에서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했거든. 기억을 잃었다고요? 응,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 그래서 5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 했지. 수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그들이 찾는 딸일까요?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해보고 싶어요. DNA 검사 말이에요. 이 회장과 김 여사는 기쁨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병원에서 수연을 만났어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구강점막을 채취하는 것이 전부였죠. 결과는 3일 후에 나와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 3일은 세 사람 모두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이 회장 부부는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고 수연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세 사람은 다시 병원에 모였어요. 의사가 봉투를 들고 나타났을 때 모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해요. 99.9% 일치합니다. 의사의 말에 김 여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연아, 정말 우리 지연이야. 김 여사가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20년 동안 찾았어. 우리 딸을 드디어 찾았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우리도 갑작스러운 걸 알아. 이 회장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병원을 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회장이 지연이가 사라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놀이공원에 갔었어. 내가 회전목마를 타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내가 사라졌어.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줬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 경찰도 탐정도 모두 포기했는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지. 김 여사가 덧붙였어요. 수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5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이제 우리가 함께하면 돼. 이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양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저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그분들께도 인사드려야지. 우리 딸을 잘 키워주신 은인이시잖아. 김 여사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양부모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양부모는 놀라면서도 수연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해줬어요. 내가 진짜 부모님을 찾았다니 다행이야.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양어머니가 수연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진짜 부모님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 회장 부부와 수연의 양부모가 함께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모두 수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저희가 지연이를, 아니 수연이를 잘 돌봐드렸나요? 양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이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수연은 서서히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이 회장 부부와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과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니 수연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익숙해진 이름이거든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양부모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계속 수연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어요. 이 회장은 수연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쁜 아이였어.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기고 뭐든 궁금해해서 질문이 많았지. 정말요? 저는 지금도 질문이 많은 편이에요.
수연이 신기했어요. 가족 사진첩을 보며 수연은 자신의 어린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맞네요. 신기해요. 김 여사는 수연을 위해 방을 하나 꾸며 놓았어요. 분홍색 벽지에 예쁜 가구들로 채운 방이었죠. 언제든 와서 머물러도 돼. 이곳은 내 집이야. 하지만 수연은 아직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환경을 바꾸기가 어려웠거든요. 조금씩 천천히 할게요. 양부모님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수연의 양부모도 함께한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연이 어릴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양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길에서 고양이만 보면 따라가려고 하고 개미집을 보면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우리 지연이도 그랬어요. 동물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김 여사가 반가워했어요. 수연은 두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가족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수연이 편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 억지로 뭔가를 바꾸라고 하고 싶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연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양아버지가 동의했어요. 수연은 깊게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저는 두 가족 모두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지연이로서의 저와 수연이로서의 저, 둘 다 소중하거든요. 모두가 수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내면 될까요? 양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주말에는 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요. 수연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서두를 필요 없어. 이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백화점에서 있었던 운명적인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이 회장 부부가 주얼리샵에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 작은 점 하나 때문에 가족을 찾게 되다니. 수연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이어주는 소중한 징표였죠.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이제 두 가족 사이에서 완전히 적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일에는 양부모와 함께 지내고 주말과 휴일에는 친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 회장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자 수연을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네요. 수연이 백화점 주얼리샵 앞에서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이제는 그곳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그날 당신 손의 점을 보지 못했다면. 이 회장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우리 지연이, 아니 수연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어머니, 이제 그냥 편하게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익숙해졌어요. 수연이 밝게 웃었어요. 이제는 두 이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양부모도 함께 온 이날 5명의 가족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편안해졌어요. 수연이가 두 가족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양어머니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수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이 회장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식사 후 모든 가족이 함께 이 회장의 집으로 향했어요.
거실에는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어린 시절 사진과 양부모와 함께한 성장 과정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 사진을 찍어야겠어. 김 여사가 제안했어요. 5명이 함께 찍은 첫 번째 가족 사진에서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가운데 서서 양쪽 부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하나의 큰 가족이야. 이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2배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손등의 작은 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점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기적을 말이죠. 고마워, 작은 점아. 내가 있어서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2개의 이름과 2개의 가족, 그리고 2배의 사랑이 있었어요. 지연이로서의 과거와 수연이로서의 현재가 하나가 된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백화점 주얼리샵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은 그녀의 밝은 표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요즘 더 밝아 보여요.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거든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손등의 점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점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운명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표시였어요. 2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과 함께 수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